전공으로 선택하는 대학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전공 선택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전공과 관련된 대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해 충돌 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강의 때문에 바빠가지고요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시 여러분들하고 전공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아니 졸업을 해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면 가장 좋을 텐데 왜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그리고 취업할 때 대학 전공은 큰 의미가 없다는데 정말일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전공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을 겁니다. 물론 학교의 네임 밸류, 그러니까 학교의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라면 전공보다는 일단 학교를 선택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공을 잘 선택하셔야 나중에 4년 동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게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 만나보면요, 예를 들어 뭐 취업이 가장 잘 된다는 보건계열 만나보면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취업을 그쪽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취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열에 한 둘, 세 명 정도는 해당 전공 학생들 만나보면 저는 이쪽으로 취업 안 하고 싶어요. 적성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둘, 셋 정도는요, 미안한데 그쪽 전공했지만 받아줄 일자리가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건 좀 높은데 실제로 갈 수 있는 건 낮아요. 갭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왜 일어날까요? 단순해요. 일자리 수가 입학 인원만큼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 우리 사회에서 받아주는 일자리 수보다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해서 해당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글쎄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학 관련된 자료라던가 사진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정말 멋진 사진 딱 해갖고 쫙 보면서 막 뭔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일부 전공들 같은 경우는요, 교수님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대학의 브랜드와 이 전공이 취업과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좀 치부해버리는 건요, 10대에서 얻었던 성과를 20대에도 똑같이 성과를 얻어야 된다 라고, 그럼 대학에서 4년간의 노력은요 그냥 물거품이다, 이렇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물경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다행히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정말 특별한 전공이나 무슨 일부 이름 있는 이런 기업의 직무가 아니라면요, 요즘 그런 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4년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성을 상당히 수용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왜냐면 대학에 와보세요. 팔도에서 다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정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알게 되고 직업의 선호도도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대 때 잘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전공이 4년 뒤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상담을 했던 한 분 같은 경우는요, 20대 중반에서 이제 좀 후반으로 넘어가는 분인데 대학 전공과 본인이 취업했던 게 완전히 다르고요. 중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취업 교육을 받은 것도 완전히 다른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본인이 취업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계열을 나와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재취업 교육을 받아서 건축 분야 쪽에서 일을 했는데 한 몇 년,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이 길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재취업 교육 받은 경험도 있고 전공을 살리기는 싫고 이러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대학을 가려는 분들은요, 앞으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일단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앞으로 대학의 전공 분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간호사,
맞죠? 이런 직업 같은 경우는요, 해당 전공을 해서 나와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요, 일을 못해요. 영양사, 마찬가지죠. 교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전통적인 직업들이에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인증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형태. 자,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직업의 수를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전공을 선택할 때 그쪽에 국가에서 얻는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한 파트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사회 변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최근에 ICT 기업들 또는 게임 회사들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BIT 전공자들을 교육해서 다시 취업에 활용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거든요. 왜 그러죠? IT 전공을 해서 코딩을 잘하는 거지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인 거죠. 이래서 사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융복합된 직업들이나 대학 전공에서 정의할 수 없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보실 때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배우는 전공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자격을 인정받아야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럼 전통적인 직업군에서 고르시고요. 나중에 후회가 있더라도요, 딱 정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조금 너무 족쇄에 차여가지고요, 뭐 이름 있는 전공, 뭐 좀 유명한 전공 이런 거를 찾아보시기보다는요,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전공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대학 가서 전공 선택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계속 좋은 콘텐츠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편의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